안녕하십니까. 2020년 광주 유망기술 설명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방송 시스템 사정으로 일부 시간이 지연된 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명회는 광주 지역의 유망기술 35개를 7개 분야로 나눠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오늘 진행될 분야는 식품, 안전, 광융합으로 각 기술별 3분가량의 기술 소개와 기업 관계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술성 및 권리성, 사업성, 시장성 등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코멘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을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보이는 저희가 링크로 접속하시면은 각 기술별 소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망기술 설명회 이후로 오후 2시부터 기사창투 2020년 기사창투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인 식품 분야 기술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품 분야 사회를 맡은 세계김치연구소의 조정원입니다. 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행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릴 식품 분야 기술은 총 6개입니다. 우선 숙성도를 표현할 수 있는 산도 지시개, 그리고 살선충 성능이 있는 김치 유산균, 칼슘이 강화된 기능성 차 제조 방법, 유산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전처리법, 초피나물 추출물을 활용한 살충제 조성물, 마지막으로 비파엽의 기능성 물질 추출법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오늘 기술에 대해 코멘트해 주실 전문가분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우선 IPON의 김영범 대표님, 예, 그리고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정의영 팀장님, 예, 세계김치연구소의 민승기 선임연구원님께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예, 그럼 바로 첫 번째 기술인 필름형 산도 지시개를 소개합니다. 예,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김치연구소 서혜영입니다. 저는 오늘 필름형 산도 지시개에 관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품김치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기호도가 다양해지면서 김치의 숙성도를 김치가 포장된 상태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종래에 포장김치 숙성도를 인지할 수 있는 감지 방법이 개발되어 있으나 감지제의 민감도가 떨어져 과숙되어야만 변화 확인이 가능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은 pH를 조절한 지시개를 이용하여 김치 초기 숙성 단계에서부터 과숙성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숙성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필름형 산도 지시개에 관한 것입니다. 본 기술의 특징은 김치의 숙성도를 단계별로, 그러니까 미숙성, 숙성, 과숙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스 팽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내가 선택한 김치의 숙성도가 그 표시된 것과 맞기 때문에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김치를 실제 저장하면서 산도 지시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입니다. 김치를 저장하는 온도와 상관없이 김치의 pH가 낮아지면, 즉 숙성되는 정도에 따라서 지시개의 색깔이 연한 보라색에서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기술의 적용 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기술은 주로 소용량의 김치 포장 용기에 적용하는 게 적합한데요. 파우치 형태라든지 밀폐형 그런 용기에 산도 지시개를 적용할 경우 쉽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신선식품 요새 많이 먹고 있는데 채소 등 신선식품 포장 용기에 응용해서 얘네가 부패 정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소포장 상품김치의 판매가 또 늘어나고 있고 김치 기능성으로 또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기술이 적용되는 이런 시장인 김치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라
본 기술의 활용성은 지금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섯이라든지 어떤 신선식품에서도 이런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산도 지시개를 사용할 경우에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필름형 산도 지식의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예, 이번 기술은 이산화탄소 흡착제와 산도 조절제, 그리고 발색제와 같은 이 소재, 그리고 이런 소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각 기능을 나타내는 소재는 이번 기술에 사용된 것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소재와 구성 모드를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제 노하우 기술과 특허 기술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식품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맛입니다. 근데 본 기술은 맛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와 교감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김치의 숙성 정도가 이제 김치 포장에 표시가 된다면 훨씬 제가 원하는 김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앞으로의 사업성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포장김치와 소비자 알거리 증가로 본 기술은 사업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최종 소비자의 경우 제품 숙성 단계를 원하지만 실제 지시개를 구매하는 김치 제조업체에게는 통제되기 어려운 유통 환경 속에서 제품의 숙성도를 알려준다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기술은 최종 제품 외에 숙성 단계를 알려주는 현장의 품질 관리 지표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김치 외에 pH를 모니터링하는 다른 분야까지도 확장성이 높다고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이번 기술의 시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본 기술이 적용되는 포장김치 시장은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호주 등으로의 해외 수출도 꾸준히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 그 성장기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김장을 하지 않은 가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편리성 측면에서 김치 소비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김치 포장용기나 신선식품 포장용기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 완성도와 제조 가격의 경쟁력이 확인된다면 시장 진입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상 필름형 산도 지식의 기술에 관한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 다음 기술로 넘어가서 살선충 활성 김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위킴 0069 기술에 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김치연구소 박형입니다. 저는 오늘 살선충 활성 김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위킴 0069번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배경입니다. 안전한 소재 제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대표적으로 토양 선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78조 달러의 손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화학농약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축독성, 잔류 문제 등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 작물보호제 개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치연구소에서도 살수연충 활성을 가진 김치 유산균을 분리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의 개발을 시도하였습니다. 실험지 수준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0여 개 정도의 김치 유산균을 분리하고 그의 살선충 활성을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위킴 0069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농도 1.25%의 배양 영역에서도 선충의 98%가 사멸하는, 그리고 단지
10%의 배양액 농도에서 85% 알부와 저의 활성을 나타내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배양액이 선충에 닿아버리면 선충의 내부 장기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선충이 죽게 되는, 그리고 선충의 알도 그 안에 있는 그 내부 기관들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선충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으로 선충의 활성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작년에 그 지재권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그 SCI 그 저널 플랜트 패솔로지 저널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연작으로 인해서 매년 뿌리옥 선충병의 피해가 극심한 멜론 농장에서 실험실 수준의 결과가 재현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배양액을 5배로 희석하고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 선충탄과 이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 토양 선충의 어떤 발생 밀도를 조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멜론을 정식하고 30일 후, 60일 후에 대해서 토양 100g당 토양에서의 선충 수를 나타냈는데요. 멜론을 정식하고 30일 후에는 약 75% 이상의 방제가, 정식 60일 후에도 약 62%의 방제가를 나타내요. 저희 그 유산균, 위킴 0069번의 유산균은 화학제로 사용하는 선충탄과 대등하거나 또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산균을 처리했을 때의 멜론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멜론의 생육 상태가 극심히 대비되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양 글로벌 살성체 시장은 연평균 3.4%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현재 13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6억 불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김치연구소는 김치에서 분리한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위킴 069를 포함하는 살선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라는 기술명으로 지재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지재권을 활용해서 친환경 작물 보호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유산균 락토바실러스 브레이비스 위킴 0069에 대한 기술 소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번 기술 같은 경우는 김치 유산균 중에서도 특히 살선충 효과가 높은 그 친환경 기술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이번 기술에서 소개된 유산균 이외에도 락토바실러스 균은 다양한 아종이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식품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락토바실러스 플랜티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기업에서 유사 목적으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기능성 물질 발굴과 균주의 특성을 적절히 이용하면 좀 권리 강화를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사료됩니다. 그럼 지금 이 기술은 이제 유산균에 관한 기술인데 이 유산균이 어떤 물질을 생산을 해내서 그 물질로 인해서 살선충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물질 동정까지도 이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의 연구자나 기업에서 이제 추출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끝나면 추출물 중에서 활성 물질을 찾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그 물질을 이용해서 또 이제 다양한 제형이라든지 활용성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술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표 자료 내용에 있는 거 보시면 살선충 효능이 이제 60%, 그러니까 방제가 60%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무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어떤 물질이 이제 활성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민 연구원님은 살선충 활성 김치 유산균의 사업성 그리고 다른 분야로까지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19년부터 농약에 대한 그 PLS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농약 기업들이 생물 농약 시장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물 농약 시장은 이제 살충제와 살균제가 전체의 한 90%를 차지하고요. 연평균 한 20% 이상의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바이오 농약 시장에서는 미생물 농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최근에 몬산토라든지 신젠타 등 많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유산균을 이용해서
이런 방제 활성을 나타내는 기술로 기존 농약을 대체하여 친환경 농업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김치에서 분리된 유산균에서 생성된 천연 항균 물질은 그런 미생물 농약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의 항균제에도 확장성이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제도 등 이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 미생물 농약에 대한 사업성은 가능성이 더 높아져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친환경 농약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 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본 기술의 핵심이 되는 살선충제 시장 또한 원만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은 선충을 죽이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농약이 대부분이지만 해당 기술의 경우 이러한 화학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농약으로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으며 효과 측면에서도 비교 우위에 있어 상용화 및 시장 진입 가능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과 권리성이 확인된다면 관련 시장에서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살선충 활성 김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브레이비스 위킴 0069 기술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칼슘 강화 차 제조 방법 기술에 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김치연구소 박성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술은 칼슘 강화 식품 제조 방법, 차 제조 방법 관련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배추 단축경의 활용을 위해 차 제조 공정을 응용하여 찌고 덮은 후 발효 공정을 거쳐 발효차로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발효에 이용한 김치 유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사케인은 피틴산 분해능이 우수한 균주로 식물이 보유한 미네랄 성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발효 시 배추 단축경을 칼슘 이완화율을 높여 음용 시 흡수가 용이하도록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추 단축경은 칼슘, 칼륨 등 미네랄 성분이 배추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함유되어 있으며 이용하지 못하던 단축경을 식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 전량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추 뿌리는 이용되는 예가 있으나 배추 수확 후 부수적인 현장 작업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기술은 칼슘 이온의 함량이 높은 배추 단축경을 피타아지 활성이 우수한 김치유래 유산균으로 발효하여 칼슘 이온이 강화되고 기호도가 개선된 배추 단축경 발효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와 혼합하여 제품을 다양화한다면 다양한 맛의 제품으로 개발이 가능하여서 활용이 기대가 됩니다. 본 기술은 2018년도 특허 등록되었으며 본 개발에 이용한 균주는 2013년에 등록된 균주입니다. 최근 커피 및 일반 음료 시장이 포함됨에 따라서 차 문화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향과 맛, 실용화를 강조한 신제품 출시, 커피 전문점의 차 메뉴 개발 등 다양한 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출하 실적 기준으로 국내 다류 시장이 증가 추이를 보이는데 녹차, 보리차 등 한정된 기존 시장에서 허브티, 메밀차 등 기호성과 건강을 테마차라 시장 확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류 시장이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제차 시장의 상품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유식이나 노인식에 음용 활용할 수 있어서 칼슘 이온이 강화된 식품 제조의 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배추 단축경 소재 수집과 제품화 과정이 어렵지 않으며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칼슘 강화 차 제조 방법 기술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예, 식품은 소재 산업이고 다양한 기능성 소재는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술에서 소개된 배추 단축경이랑 그리고 김치 유산균은 좀 훌륭한 기능성 소재로 좀 보여지는데요. 기술 구현 방향에 대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선 권리는 이제 차로서 받았는데요. 이는 이제 다양한 음료로도 뭐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식품은 저희가 생각할 1차는 이제 관능성이고 그다음에 이 기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료 형태의 이제 건기식 소재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지금 영양소 등으로도 지금 보시면 안에 있는 게 섬유질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유산균 모두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인증을 받은다면 기술적 가치를 좀 더 높여서 좀 사업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식품 가공 소재로 우리가 기존에는 잘 먹지 않던 그 배추 단축경,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심이라고 불리는 그 뿌리 윗부분, 그 부분을 활용한 게 이제 흥미로운데요. 칼슘 강화 식품 차 제조 방법에 대한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본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김치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은 식품을 제조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저감의 사업적인 가치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재배되는 배추의 총 생산량은 한 250만 톤 정도가 되고요. 이 중 10에서 15%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톤당 15만 원으로 단순 계산한다면 한 300억 정도의 소요되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차 시장에 대한 사업성은 커피 시장이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프리미엄 차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녹차 외에 다른 소재로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해외에서는 발효차인 콤부차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콤부차는 발효 과정 중에 생산된 다양한 물질로 인해서 피부 미용이나 피로 회복 등 다양한 용도로 많이들이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술도 이러한 웰빙 트렌드에 부합하여 차 기호성과 기능성이 검증된다면 사업적인 의미는 매우 높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팀장님께서는 이번 기술에 대한 시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국내외 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성 건강차 시장 측면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전량 폐기되고 있는 배추의 부산물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발명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진입 시 발효차 특유의 맛과 향을 대중적인 입맛에 맞춰서 레시피를 완성한다면 반드시 관련 기업의 기술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상 칼슘 강화 차 제조 방법 기술에 관한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산균 생존율 및 저장 안전성 향상을 위한 관행각 저온 전처리 방법 기술에 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김치연구소 박희영입니다. 저는 유산균 생존율 및 저장 안정성 향상을 위한 관행각 저온 전처리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 배경입니다. 김치유래 유산균을 활용한 미생물 첨가제 및 프로바이오틱 제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장기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장기 보관법으로는 동결 건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중 발생하는 세포에 의한 손상 때문에 그 손상을 상쇄하고자 여러 가지 동결 보호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 이 동결 보호법은 그 유산균의 종류 및 환경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차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조건 말고도 또 다른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치연구소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김치 유산균의 생물학적인 보호 활성을 유도해서 스스로 유산균의 생존율 및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생존율 및 저장 안전성을 증진시키는 전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관행각 기반의 김치 유산균 저온 전처리 모식도입니다.
생물 발효기를 이용해서 김치 유산균을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회수를 합니다. 동결 건조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 기간 저온에서 유산균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요. 이때의 저온은 저희는 특이적으로 관행각 마이너스 5도씨에서 전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행각은 어느 점 이하에서도 고체로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존재하는 액체 상태로 유산균은 스스로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라고 느끼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사산물 및 보호물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저희 기술의 장점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술은 특정 유산균 하나에서만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산균에서 공통적으로 생존율의 증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진의 효과는 여러 가지 다른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작을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유산균 같은 경우는 세포 내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의 유입이 증가되고, 자체 동결보호 단백질이 생산되어서 세포 표면을 감싸게 돼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루코노스타 균주와 같은 경우에서는 세포 외층의 그 다당류 생산을 두껍게 해가지고 동결 건조 전에 저온에서 본인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그 외벽층을 두껍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유산균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게 되는데, 실제 보호제만 사용했을 때보다 절대적인 생존율이 20% 이상 증대되는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7.3%로 현재 20억 불에서 2025년에는 35억 불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치연구소는 유산균 생존율 및 저장 안전성 향상을 위한 관행각 저온 전처리 방법이라는 이름 등으로 현재 4건의 지재권을 확보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치연구소 박형이었습니다. 예, 이상 기술 소개 영상을 보셨는데요. 그 대표님께서는 이번 기술의 산업적인 중요도, 그리고 산업화 적용을 위한 권리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산업적으로 이제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균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제품화에서 보면 보증균수, 유효균수라는 항목으로 이제 다양하게 제재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스포어가 형성이 되는데, 락토바실러스 이제 포자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락토바실러스에서 어떤 유통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균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권리 범위도 보시면 이제 유산균 전체로 청광을 보면은 전체로 봐도 권리 범위가 넓고요. 특히 이제 김치 유산균 특이성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의 유입을 한다는 것과 이제 동결 보호 단백질 형성을 통해서 강력한 생존력을 부여받은 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제품화할 때 스토리텔링 할 때도 좀 좋은 인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 등 그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김치와 또 김치 안에 있는 유산균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김치유래 유산균 제품들 소개와 그리고 또 유산균 생존율 및 그 저장성 향상을 위한 관행각 저온 전처리 기술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생활에 면역력 강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건기식 시장에서도 유산균 시장은 한 6천억대로 홍산 다음으로는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산균 제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었지만 최근 김치에서 분류한 제품들이 다수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사의 비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출시 후 누적 판매액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L사의 유산균 초콜릿이라든지 우유 이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치 유산균은 식물에서 유래되었다는 점과 고춧가루, 마늘 등 항균 물질이 많은 조건에서 살아남아서 생명력이 더 강하고 한국인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리 유산균이
사업적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배양을 통해 많은 균체를 확보하고 높은 활성과 생존율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 기술은 별도의 캡슐이라든지 이러한 공정들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관행각, 저온 전처리 방법을 통해서 생존율을 20%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사업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팀장님께서는 이 기술에 대한 시장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기능성 유산균 시장은 그 규모가 아주 매우 상당할 뿐만 아니라 당분간 그 성장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결 보존 방법의 단점이 개선된 유산균 생존율 증진 효과가 뛰어난 본 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서 권리성을 확장해 나간다면 관련 시장으로의 기술 이전 또는 기술 사업화가 매우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상 유산균 생존율 및 저장 안정성 향상을 위한 관행각, 저온 전처리 방법 기술에 관한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초피나무 초임계 유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미국 흰불나방 방제용 살충제 조성물 기술에 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노바이오연구센터의 정영수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초피나무 초임계 유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미국 흰불나방 방제용 살충제 조성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로수와 조경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미국 흰불나방에 대해서 초임계 유체 추출 기술을 이용하여 초피나무를 소재로 하여 활성성 평가 및 구조 분석을 통해 방제용 조성물을 규명하였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미국 흰불나방에 대한 사진으로서 가로수와 조경수를 가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초임계 유체 추출 기술과 그에 대한 장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임계 유체 추출 또한 조성물의 제조 방법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 같이 기존에는 그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하였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초임계 유체 추출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인체에 전혀 무해한 추출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은 초임계 유체 추출을 통해서 초피나무에서 추출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살충제 규명 물질로서 총 10종이 분리가 되었고, 보시는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출물을 포함한 그 살충제의 규명은 천연물 유래의 저독성 원료를 개발 산업화함으로써 살충제 원재 수입 대체 효과 및 수출 향상에 의한 국제 수지 향상, 그리고 천연물 식물체를 이용하여 살충제가 개발됨으로써 기존 약재의 저항성 문제와 잔류 문제를 해결, 그 다음에 천연물 유래 새로운 모액 화합물 선발 기술의 발전을 유도하여 새로운 살충제 개발 가능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해충 방제 산업의 그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도시화의 증가와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기후 조건의 변화, 제품 및 서비스의 용이함이 세계적으로 해충 대량 발생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충 방제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해충 방제 규명 물질은 훈연제라든가 훈증제, 도포제, 입제, 고형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술 완성도는 TRL 5단계로서 시작품 제작 신뢰성 평가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과정은 향후 그 연구를 통해서 계속 지속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현황은 아래 보시는 살충제 조성물 규명한 특허가 2015년에 출원되었고 2016년에 등록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초피나무 초임계 유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미국 흰불나방 방제용 살충제 조성물 기술 소개 영상을 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임계 추출은 공정이 난해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적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얘기와 이제 별개로 우리나라는 이제 초임계 추출에 어떻게 보면 강국입니다. 특히 이 지역 전남은 국내 최초로 이제 초임계 추출을 이용해서 생선에서부터 이제 오메가3를 생산하는 곳이고요. 예, 초임계 추출이라는 것은 초기 투자 비용은 아주 높을 수 있으나 이후 대량으로 뭐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는 곳에서는 좀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는 캐리어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크레딧이 어떻게 보면 생산 비용 절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 기술은 특히 10여 개에 달하는 그 복합 성분에 대한 추출물로 품질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죠? 초임계 추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픽스된 공정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정 조건과 추출물이 이제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노하우의 범위가 좀 넓어서 이제 특화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권리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제 품질 관계 관리하고 연계해서라도 기술 도용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발표 자료에 보시면 이제 GC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GC 분석 결과는 나중에 이제 품질 관리 지표로 좀 활용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미국 흰불나방은 조경수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초피나무 초임계 유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미국 흰불나방 방제용 살충제 조성물 기술에 대한 그 사업성이 어떤지 연구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발표 내용과 좀 비슷한 설명드린 대로 친환경 생물 농약 분야는 살충제와 살균제 분야는 모두 시장성이 굉장히 크고요. 미생물이 아닌 생학 농약도 사업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가을철 조경수의 미국 흰불나방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기존에 도심과 공원의 수목에서 사용되는 화학 방제가 시민들의 안전과도 밀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물 농약의 사업성은 더 가치 있는 의미를 갖는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앞선 기술에서는 김치 유산균이라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제 방제를 한 기술이었는데요. 이번 기술은 그 천연물을 활용해서 이제 그 방제를 하는 기술인데 여기에 대한 그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최근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기후 환경의 변화는 해충 방제 시장의 급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초피나무 초임계 유체 추출물을 이용하여 개발한 이 친환경적인 조성 물질은 훈연제, 도포제, 고영제 등으로 사업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쟁 제품과의 비교 분석 데이터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본 기술의 적용 제품 가격 경쟁력이 확인된다면 관련 시장에서의 기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초피나무 초임계 유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미국 흰불나방 방제용 살충제 조성물 기술에 관한 전문가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기술입니다. 그 초임계 추출을 이용한 비파엽 유래 올레아놀산 및 우루솔산의 고효율 추출 방법 기술에 관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의 소재 개발팀을 맡고 있는 조영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킬 기술은 초임계 추출을 이용한 비파엽 유래 올레아놀산 및 우루산으로 고효율 추출 방법입니다. 친환경 추출 기술이 핵심인 초임계 기술을 이용하여 비파엽 유래 올레아놀산 및 우루산의 고효율 추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컨디션에 따라 유효물질 및 고효율 추출 공정을 표준화한 기술입니다.
초인계 이산화탄소 추출의 장점은 친환경 그린 용매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함으로써 발암물질의 핵산과 같은 유기용매의 유해성과 폐수 발생이 없고 잔존 용매가 없다는 게 특징이고, 또한 온도와 압력 조절로 원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고순도 물질을 분리 정제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열 변성이 우려되는 물질이나 향기 손실이나 물성이 변화되는 물질들도 안전하게 추출할 수 있는 생산 기술입니다. 옆에 추출 방법에 따라 유효성 함량 비교표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열수와 조건별로 그 유해성 물질이 나온 그 함량과 표를 보시는데요. 열수 추출에서는 초인계 추출의 경우 비파엽 기능 물성인 올레아놀산과 우르산이 모두 다량으로 추출된 걸 보이나, 열수 추출에서는 불검출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 효과로서 비파엽 추출을 활용한 고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재배 농가의 수익이 증대되고, 기능성이 올레아놀산은 항생제인 방코마이신의 내성을 가진 균주를 비롯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항균 활성을 비롯하여 발암 촉진 억제 작용 등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의약품 같은 경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르산은 항염증, 항종양 효과가 있어서 탁월한 피부 효과나 이런 걸 활용해서 산업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인계 유체 기술은 분리, 반응, 추출, 합성 이런 공정들을 기술을 집약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초인계 추출에서는 무해한 식용 이산화탄소 용매를 이용하여 온도 및 압력 변화를 통해 천연물 속 깊이 침투하여 물질을 녹여냄으로써 여러 가지 기술을 관련 산업에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기타 분야의 초인계 기술이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된 걸 추세입니다. 그리하여 식품이나 화장품, 식품 첨가나 의약품 원료로 지금 현재 초인계 추출의 기술을 이용하여 나온 제품들 여러 가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한 비파엽 유래 올레아놀산 및 우르솔산의 고효율 추출 방법 기술 소개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산업적으로 유용한 두 가지 물질을 동시에 생산하는 이 기술에 대한 강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제 초인계 추출이라는 거는 공정상 이제 장치 산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소재 생산에 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물질의 소비가 지속 가능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는 거고요. 두 가지 동시에 생산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이 어떻게 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한 우르솔릭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제품으로 좀 활용되고 있고요. 그 제품화된 원료를 이제 초인계 추출한다는 거는 만약 이제 경제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생산된 원료를 제품화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초인계 추출법이 경제성에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 어떻게 보면 산업화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 연구원님께서는 이번 기술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항노화라든지 항염, 비만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이나 허브류에 함유된 성분으로 천연물에서 추출하는 경우에는 수율이 낮아서 미생물 배양이나 인공 합성 등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기술처럼 초인계 추출법을 통해 고효율 생산이 가능하다면 식품이나 의약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초인계 추출법은 용매 추출과 비교해서 무독성과 환경 친화적인 공정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기술은 기능성 물질을 고효율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더욱더 가치가 높아 보이는데요. 시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초인계 유체를 이용한 추출 기술이 관심이 엄청 증가하면서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각종 생활용품, 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의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의 경우 실험실 규모의 기본 성능이 검증된 TRL 3단계 수준의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완성도와 권리 범위를 충분히 더 확보하고 확장해 나간다면 기술 수요는 당연히 많아질 것이며 그에 따른 상용화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식품 분야 6개 기술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전문가분들께서 각각 기술성과 사업성, 시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식품 분야 기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2시부터 안전 분야 기술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